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10일 토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. 어제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했습니다. 호재가 작용을 하거나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월요일 날 폭락했던 게 너무 심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전날, 그죠? 지난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괜찮게 나오면서 안도감이 좀 퍼진 영향도 있긴 있을 겁니다. 어제 당장 새롭게 특별히 나온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찔끔찔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이 지난 월요일에 엄청난 폭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좀 불안함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일주일 내내 월요일날 폭락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을 한 것도 맞고요. 그렇긴 한데 아직도 조금 좀 불안함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도 많이 안정되긴 했습니다. 그죠? 월요일날 아침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많이 안정된 건 맞죠.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보면은 아직도 Fear 쪽에 익스트림 Fear 쪽에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지금 이번 주 내는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이 분위기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지표는 약간 좀 후행적인 것 같아서 요거 좀 볼까 하는데, 페드와치입니다.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확률 보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빅컷, 그죠? 50bp 인하해야 된다.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25bp 인상이 정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25bp 인상 확률이 51%로 물론 이제 거의 반반에 가깝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높아졌죠.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. CNN 심리지표 이런 것보다 차라리 지금은 금리 인하 확률을 보는 게 조금 더 시장의 심리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스 지수 이런 것도 좀 많이 안정되고 있고, 빅스가 그래서 어젯밤에 14% 가까이 폭락하고 있죠. 하루에 시장이 3%, 5%씩 움직이다가 0.4%, 0.5% 움직이니까 빅스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있긴 했는데요.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. 그죠? 어제 좀 전반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. 빅스가 그렇게 한번, 그러니까 빅스가 대폭등을 하는, 시장이 이런 대폭락을 한 이후에는 이런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평균적으로 걸린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해도, 일단은 반등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이 제한적, 여기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하락은 제한적, 일단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서 단기 바닥 정도는 등장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, 그죠? 이번 주 내내 혹은 계속해서 이 폭락하던 이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 극복되지는 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제한적, 하락 제한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, 대략적으로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. 어제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. 다른 것들은 특별한 건 없었고, 골드만삭스 미국 증시 여진 속에서도 불길한 조짐은 없다. 괜찮게 보인다 이런 거고, 50%를 밑돌게 된 빅컷이라고 써 있습니다. 좀 전에 제가 페드와치 보여드렸죠. 금리 인하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50%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.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고 국채는 혼조하다 이런 겁니다. 하여튼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이 월요일 날 폭락이 나왔는데 화수목금 나머지 이제 이렇게 계속 반등을 하면서 이 결과적으로 S&P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됐냐면은 월요일 날에 대폭락했던 거를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거의 다시 지난주 월요일에 제자리로, 이번 주 내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, 그죠? 언더슈팅에 대한, 폭락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반등, 이 정도까지는 나온 건데 이제 이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좀 논란의 영역이긴 합니다.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. 물가 지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. 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.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미국 증시 더 이상 긴급 금리 인하, 빅컷 기대 안 해.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.
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슴 한편에 좀 남아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.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을 한 거고,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그 여진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다만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식 매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. TSMC가 7월 매출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해요. 그런데도 보시면 어젯밤에 반도체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. 사실 그죠.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. 이 7월 11일 날 뭐 하여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종목들이 결국 이번에 폭락장을 이끌었던 주요 그죠? 폭락장의 대장이기도 했는데요. 물론 평상시에도 대장이었지만 폭락장의 대장이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했는데 어젯밤에 보시면 나스닥 같은 건 이렇게 올랐는데 이 반도체가 좀 약했습니다. 반도체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.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어젯밤에 이게 하락 마감했어요.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잘 버텼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. 별로 일단은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.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. 엔비디아도 뭐 보시다시피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월요일 날 폭락이 좀 강했기 때문에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올라오긴 했는데요.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5일선이 이렇게 쭉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요. 이게 이제 다시 기울기가 펴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또 굉장히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확인할 과정이 많다. 이 과정에서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중립적인 상황이 됐습니다.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 뭐 하락 압력이 좀 남아있긴 하나 어느 정도 좀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런 5일선들이 약간 좀 멈춰 세워진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좀 고민을 좀 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눌림식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다. 일단 위쪽으로 일단 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지난 목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눌림식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다 싶습니다. 아무튼 근데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. 이제서야 그 시장은 월요일 날 폭락했던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한 상황이고 다시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런 상황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빠질 수도 있다.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좀 불안할 수 있다. 그죠? 그런 이야기 좀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금 비중 많이 갖고 있으라 이겁니다. 하여튼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좀 불안해 보입니다. 뭐 물론 5일선이 이렇게 슬슬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. 이 정도로는 조금 좀 아직 안심을 하긴 좀 그렇죠. 그리고 이번에 대폭락으로 인해 갖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이 무거운 이평선들까지 이제 머리를 숙이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점들이 이제 향후 전망이 좀 불리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241선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어떤 추세를 확인한 이런 선까지 한 번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그죠?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 이거고요.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,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. 그러니까 눌림식 매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싸다라는 겁니다. 아직도요. 예를 들면은 뭐 PER 뭐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겠죠. 이거 왜 안 없어지지? 잠시만요. PER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볼까요? 뭐 S&P 트레일링 12months 12개월 뭐 퍼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뭐 20몇에 달합니다. 지금 1년 PER 같은 경우는요. 그리고 요거는 뭐죠?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퍼가 20이 조금 넘어가는 뭐 19 언저리입니다. 19, 20 사이에요. 이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지난 역사적인 어떤 그런 PER 가격대에 비한 PER 밴드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이 뭐 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. 장기적으로 아직도 비싸요. 이렇게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불안 요소, 부담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이제 PER 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S&P의 10년간에 보시면 이렇다고요. 이쪽 아래쪽에 있으면 보니까 대략적으로 파란색 선이 평균인 것 같고 파란색 선 밑에 있으면은 좀 싼 구간,
파란색 선 위에 있으면 비싼 구간,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뭐 19, 20 뭐 이 정도,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요. 몇 달 동안 고평가 논란도 테스트하고 경기 침체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그래야 됩니다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만은 조건만 맞으면 또 대세 상승도 할 수 있겠죠, 그죠?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? 지금 AI 종목들이 대장이죠. AI 종목들이 대장인데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오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의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눈높이가 높다는 거거든요. 눈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어 줄 정도의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 됩니다. 네. 아니 뭐 주식이 실적이 좋다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? 물론 뭐 그래도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적이 좋아갖고 주식이 오르려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대세 상승 같은 거 할 수도 있다 생각은 해야 됩니다. 어렵겠지만 어려운 조건이지만 할 수도 있다.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죠. 골디락스, 어떤 미국 경제 침체가 없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적당한 골디락스가 계속되면은 당연히 될 수 있겠죠. 이거 두 가지가 중첩되면은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충족이 되면은 대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앞으로 이제 2, 3개월 혹은 1, 2개월 혹은 3개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. 이 와중에 이제 어느 한 조건이라도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은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이제 조금 삐끗 올라가다 떨어지고 아니면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.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삐끗하면요. 근데 재수 없어서 둘 다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. 둘 다 삐끗해요.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자꾸 안 좋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플레가 확 높아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인플레가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미국 경제가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AI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도 좀 그래요. 실적도 좀 그러면 대폭락,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거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.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. 조건이 이제 지금은 이제 조건을 좀 불안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.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좀 몇 가지만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자면은 나스닥 올랐고 S&P 올랐습니다. 그죠? 나스닥 오르고 S&P 오르고 러셀 지수는 안 좋습니다. 아직도 약간 불안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. S&P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 러셀 지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쳐다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. 어쨌든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아직도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스닥, 그래도 S&P 이런 것들이 좀 보시다시피 탄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.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는 뭘 했냐면요.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거든요. 여기를 이제 저항을 소화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이게 30분 봉인데요.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뭐가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게 대략적으로 5일선이거든요. 이 5일선의 기울기를 이제 거의 이제 수평으로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5일선의 기울기가 살짝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같은 때가 좀 주의해야 될 때긴 하죠. 그죠? 지난번에도 5일선의 기울기를 조금 이게 돌려 세웠다가 여기서 이제 또 대폭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그런 과정들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어젯밤에 하여튼 저항을 소화했고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려고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5일선을 이제 슬슬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중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불안감은 남아있다 그겁니다.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. 가볍게 점검만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제 금리는 조금 떨어졌대. 금리는 조금 좀 또 떨어졌죠. 이 10년 선물인데요.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얘가 다시 재차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또 증시가 또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. 이번 주에 대급등을 하고 나서 채권 금리가 폭락을 하고 나서 이 가벼운 어떤 조정 정도 나타난 건데 이거 다시 재차 아직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. 비록 5일선 이런 게 좀
아래쪽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요. 어쨌든 지난번 이런 힘이 있고 또 양봉을 만들어낸 위치가 양봉을 만들어낸 위치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그런 장대 양봉의 시가 정도의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강합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지금 좀 매우 강해요. 다음 주에 한 번쯤 더 위쪽으로 좀 올리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그죠, 이번 주에 조정, 폭락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얼마나 갈 수 있다, 못 간다, 뭐 그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금리는 계속해서 좀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게 좀 적게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약간 뭐 신뢰도는 좀 낮을 수 있는데, 일단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,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려는 힘이 아직까지 좀 강해 보인다,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.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,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.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쌓아올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많이 이제 그죠, 많이 되돌린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지난주 금요일 가격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. 어쨌든 그죠, 이게 완전히 안정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요. 왜냐면은 이 여기서 어떤 중장기적인 이평선들의 기울기를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얘가 죽더라도 한 번 좀 꿈틀꿈틀하면서 좀 죽을 수 있다고요.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. 워낙 지난번에 월요일날 폭락이 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, 어쨌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는 데까지는 다소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좀 불안한 일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금 현물 지수죠. 현물 지수, 뭐 종합 지수인데, 아무튼간 약간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월요일날 폭락하고 이 V자형 반등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 좀 말씀드렸죠.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요. 선물 지수로 봐서는 그냥 차분하게 바닥 따지고 잘 오르는 모습이긴 한데, 이게 실질적인 미국 증시 움직임은 이제 거의 V자형 움직임에, 거의 V자형 반등에 가깝긴 하거든요. 이 아랫부분 이쪽 아랫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의 검증이 재차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야 되고, 그래서 그 눌림시 매수라 말씀드렸죠. 지금 상황에서 막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.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. 오늘은 그냥 뭐 짧게 여기쯤에서 그냥 마무리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, 그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